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후보 김용태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윤건영입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으며 주제 질문사항, 진행 방식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후보자의 공약 발표와 상대 후보들의 개별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에 대한 상대 후보들의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듣고 토론회가 마무리됩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후보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사회자의 제지에 따라 마이크 볼륨을 내리게 됩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아니 지난 20년간 구로에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지난 20년간 구로는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지난 20년간 구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구로는 지금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구로가 이렇게 되는 동안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오늘 토론회에서는 구로의 현 주소를 냉정히 돌아보고 구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저의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로는 도시의 틀을 완전 바꾸어 새로운 구로, 신구로로 태어나야 됩니다. 김용태 앞장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힘이 되는 사람 기호 1번 윤건영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것조차 송구합니다. 식당 매출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수출길도 막혔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 선거입니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정부 여당에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국정 안정이냐 대혼란이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습니다. 말만 앞세우고 사사건건 발목 잡는 정당은 안 됩니다. 어느 정당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각 후보자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는 감염병 확산 대응 방안입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2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은 5년에서 7년 주기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향후 감염병 확산이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장기적 대응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부터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로 인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 그리고 약사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일부 야당은 정부 탓을 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서로 채워주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차분하게 할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속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둘째, 과감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셋째, 정확한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물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우선입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병 전문 병원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예산도 깎으려 했습니다. 금융인력 확충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발목 잡기로 일관했던 것이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그런 발목 잡기가 없었다면 지금 병상 걱정은 덜 했을 것입니다. 보다 더 튼튼하고 촘촘한 보건의료 체계를 위해서 미래통합당도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차 위기는 방역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2차 위기는 뭘까요? 결국 해고와의 전쟁, 폐업과의 전쟁이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방역 전쟁, 논란 많지만 나름 선전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2차 위기인 기업들의 폐업 전쟁, 그다음에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의 해고와의 전쟁에 대해서는 지금 도통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코로나 위기에서 실직된 사람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건 사회적 재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이 폐업 위기에 지금 몰린 기업들,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이들이 망하지 않아야지만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실직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부가 돈을 쓸 때 어디에 어떻게 써야지만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덜고 재기할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정부가 만약에 옳은 방향으로 안 한다면 당연히 지원하고 지지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당연히 야당으로서 그 잘못 지적하고 방향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2차 위기인 해고와의 전쟁, 폐업과의 전쟁을 위해서는 일단 이 위기에서 실직된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폐업,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해야 합니다. 예, 세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의 주제는 구로의 교육 환경 개선 방안입니다. 교육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이 구로에서도 일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의 주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어떤 학부모께서 목동에 있는 명문학원 구로에 유치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국회의원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로가 교육 환경이 나쁜 게 왜 그럴까요? 결국 주거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육, 문화, 경제 환경은 주거 환경에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로는 예전 개발시대 때 구로공단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었지만 그 배후 도시였던 구로 1동부터 구로 5동까지 있는 여러 지금 이 주거지에는 정말로 노후도 30년 아니 50년 된 주택들이 질비합니다. 또한 이 구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보십시오. 사실 주거 환경으로서 적절치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구로의 주거 환경을 바꿀 때만이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 환경, 이 경제 환경이 바뀝니다.
구로의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구로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교육 환경 개선하는 거 하나하나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시설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본적인 교육 환경. 예를 학교에 갈 때 이 통행로를 확보한다든지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다음에 교육의 기초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용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운동을 시작하고 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구로를 떠나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교육격차 문제 심각합니다. 근데 이 교육격차 문제가 비단 구로의 문제인가 되짚어 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해법은 분명합니다. 우선 출발은 입시 제도를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른 교육의 대물림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울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종합적으로 해소될 때 우리 구로구 학부모님들의 불안도 해소될 것입니다. 즉 본질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지역사업,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학교시설 등의 개선 사업도 필요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또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저는 교육부총리, 서울시 교육감 등과 수시로 만나서 구로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경로로 가야 되는지 협조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팀인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로에 산지한 저층 주거지 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도시 재생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신도림대로 주변, 그리고 디지털 단지 주변, 그리고 일부 지역을 빼고서는 사실 큰 도로에서 한 발자국만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구로의 주거 환경은 정말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할 정도로 거의 정말 나쁜 상태입니다. 이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과감하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도 30년, 아니 노후도 50년 된 주택을 그냥 겉포장만 바꾸고 골목에 페인트 칠한다고 도시 주거 기능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 어렵지요. 갈등도 심하죠.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감하게 추진해서 도시의 틀을 완전 바꾸되 다만 원주민들이 무조건 떠나지 않도록 정말 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국회의원이 서울시와 구청하고 싸워서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이 재개발, 재건축의 수익성을 높여줘야죠. 자,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당장 급한 대로 이 과감하게 이 재원을 확보해서 급한 대로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골목마다 꽉 찬 차들 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용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아직도 구로구에는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래된 구도심 지역을 개발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소규모 단위개발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철저하게 주민의 동의와 주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 동의입니다. 본인들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다면 공적 영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적 영역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적 영역의 몫이고 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을 지역에서는 구로 이동과 가리봉동 주민들이 용적률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저 역시 관계부처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라는 겁니다. 즉 개발을 통한 이익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입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소규모 단위개발 사업이든 그 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원주민의 재정착이 용이하는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에게는 2분 동안의 공약 발표 시간이 주어집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다른 후보들께서 30초간 개별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후보들의 보충 질문이 30초간 이어지고 다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1분 30초 주어집니다. 이번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하시죠. 저는 구로의 도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새로운 구로, 신구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로를 가로지르는 철도, 신도림부터 구로 1동 기지창까지 위를 덮어서 그 위에 상업, 오피스, 문화 콤플렉스 단지를 지읍시다. 사실 이 철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구로 도시의 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구로가 새로운 구로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재원은 코레일하고 민자 유치해서 특수목적 회사 만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례도 넘칩니다. 바로 길 건너에 신정 차량기지 위를 덮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자, 그 모델로 더 크고 멋지게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구로동에 이 주거단지 도시로서 기능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재개발, 재건축 추진합시다. 어렵지만 추진해야죠. 계속 미룬다면 점점 더 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용적률을 올리고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야 되겠죠. 바로 이런 일을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제가 나서서 일하면 우리 주민들 모시고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단지가 구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서 따로 놉니다. 이 구로 디지털 단지를 이 구로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구로 전체가 구로 디지털 단지의 주거, 교육, 문화, 경제 단지가 돼야죠. 사실 디지털 단지에 4천여 개의 기업, 5만여 명의 상주 인원은 있지만 이분들은 출퇴근만 하시거든요. 자, 이분들이 출퇴근하지 말고 구로에서 살고 구로에서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구로의 근본적인 주거 환경을 한번 바꿔봅시다. 그래서 구로를 신구로, 새로운 구로로 탄생시켜 봅시다.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하겠습니다. 탄핵 당시에 제일 먼저 탈당을 하셨는데 정치 공약이 없어서 좀 놀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전임 대통령이 감옥에 계신 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편지 정치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재개하십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 연말 공수처법 표결에 김 후보께서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 김용태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탈당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복당한 이유는 바로 문재인 정부 잘못된 경제정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지금의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이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 정말로 밑도 끝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경제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져 있는데 코로나가 결정타를 때렸죠.
이런 게 바로 설상가상 아니겠습니까? 저는 따라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투쟁해서 반드시 바꿔내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펼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 중에 공수처는 그야말로 옥상옥이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민영을 드려야 되지만 그것은 검찰의 장악, 나아가서 대한민국 사법부,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사법 기능 권능 자체를 정부가 정권의 손아귀에 주려고 하는 저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키는 제대로 된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힘을 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8번 무소속 강효식 후보께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께 개별 질문 30초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신분은 현재 양천을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갑자기 이제 구로에 오시는 바람에 아마 공약을 이제 급조했다는 그런 생각을 이해합니다만은 숭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로의 뜨거운 감자인 철도 문제를 땅에 묻든지 또는 위를 덮읍시다라는 듣기는 좋지만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5년 4월달 코레일에서 이 기반시설 과다로 실현 불가능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도 부지를 위를 덮는 것은 그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옆 신정 차량기지 위에 다 덮고서 위에다가 아파트 줬고요. 수색 차량기지는 더 넓은데 그 위에 덮어서 다 아파트하고 복합 건물 줬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우리 신도림역부터 철도 기지장까지 가운데 철도가 지나면서 구로가 완전히 반쪽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자, 외국의 사례에 넘치고 우리나라에도 사례가 넘친다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자, 다만 윤건영 후보가 얼마 전에 공약을 했더만요. 이 도심 통과 구간을 땅으로 묻겠다고.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위를 덮어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이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위에 져서 정말로 제대로 된 컴플렉스 지면 충분히 투자하는 거 뽑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코레일하고 그 민자 유치를 해서 SPC, 즉 특수 목적 회사 만들면 20년, 30년 동안 그들에게 이 운영권을 주면은 당연히 건설할 수 있죠. 저는 이 구로가 철도는 당연히 수도권이나 서울한테 절대 필요하죠. 그런데 구로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재앙이고 낙인만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 풀어야지만 구로가 완전히 새로운 구로, 신구로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호 8번 무소속 강효식 후보께서는 다시 한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차량기지 부지 복개는 2005년 4월 달에 코레일 용역을 통해서 기반시설 과다로 불가 판정이 났다는 걸 좀 참고하시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는 현재 12년 동안 양천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공보물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양천에 있는 사진도 너무 많았고 이것이 과연 구로 주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급조한 공약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아마 구로 주민의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마 많은 실망을 줄 거라고 저는 기호 생각합니다.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철도를 덮는다고 하니 엄두가 안 나시죠? 저는 제가 양천에서 12년 동안 국회의원 할 때 누구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엄두 못 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해냈습니다. 우리 주민들 신월 IC부터 여의도까지 지금 공사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4년째 공사 중인데요. 지하 50m에 7.8km 터널이 거의 다 뚫렸습니다. 그 일 해내서 위에 상부 개발해서 양천이 이제 촌지 개발할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신도림부터 구로 1동까지 철도 덮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공보물에 양천의 사례를 든 거고요. 제가 또 우리 강효식 후보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양천 예를 드릴게요. 양천은 물난리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하 35m에 대심도 수로 배수 터널이 뚫려서 이 양천에는 물난리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해내는 거죠. 자, 구로에 할 일 많습니다. 철도 문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하고, 다음에 기부 체납 비율 낮추는 거. 바로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이 해내야죠. 지난 20년 동안 이 구로에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했는지 주민들께서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변한 게 뭐 있느냐? 구로는 20년 동안 가장 낙후되었다. 제가 뭐 상대당 우리 전 국회의원들 얘기하기는 정말 민망한 일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안 하면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구로 새로 왔지만 이 일 멋지게 구로 주민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분 드립니다. 예, 제 공약 발표에 앞서서 김용태 후보께서 아까 질문의 초점을 잘못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 박근혜 대통령의 서신 정치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구로는 1970년대 한국 경제 수출의 메카였습니다. 한국 경제를 책임졌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2000년대 구로는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모했습니다. 한 번에 도약을 했습니다만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이제 다시 구로는 도약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골고루 잘 사는 구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구로역 신역사를 변화의 출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로역 신역사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신도림동과 구로 5동 주민들은 그동안 구로역을 이용하려면 한참을 돌아서 걸어야 했습니다. 그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구로역 신역사 개발은 구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구로역 신역사 건립을 통해서 구로역 광장과 인근 상가의 풍경을 바꿀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로역에서 시작된 불빛이 인근으로 널리 확산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민생활의 불편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이 주차난입니다. 그리공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각 동별로 최대한 많은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들, 약자들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대림역과 남구역의 에스컬레이터 등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당장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멋진 공약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넣지 않았습니다. 그거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다. 예, 맞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께 개별 질문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6년간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김한길, 박영선 의원의 이제 후계자로 오신 셈이니까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구로 변한 게 없다라는 주민들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구로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됐다라고 하는 말씀 동의하십니까? 물론 신도림대로나 일부 지역 빼고요. 자,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들 뭐 했느냐라고 하는 주민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좀 마음이 아픕니다. 구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발전이 더디다라는 그 지역 주민들의 질책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태 후보님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하시니 제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민주당을 대표해서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자꾸 김 후보께서는 민주당 20년, 16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중에 절반의 대통령, 서울시장, 구청장 모두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혼자 정치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로의 발전 더딘 걸 남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역 개발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의 수건사업, 기지창 문제 같은 경우는 여야가 없습니다. 힘을 합쳐야죠. 제가 아까 강효식 후보에게 말씀드렸던 구로역 동문 출구 문제에 대해서 강 후보도 같은 공약을 냈고 저도 비슷한 공약을 냈으면 뜻을 모아서 가는 겁니다. 이걸 남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로 발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두 후보님들도 앞으로 좀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께서는 다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남탓한다고 그렇게 질문을 이렇게 비켜갈 수는 없는 거고요. 구로역 역사 신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6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왜 그걸 못했을까요? 해냈어야 맞죠, 당연히. 다음에 각 지하철역에 있는 곳에 에스컬레이터 지난 16년 동안에 왜 설치 못했죠? 해냈어야 맞죠.
그게 바로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16년 동안 왜 못했는지 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좀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이 슈퍼맨은 아닙니다. 지역의 모든 사업들을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김용태 후보가 양천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건 정말 슈퍼맨이 되신 겁니다. 축하드릴 일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 탓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역 개발과 지역 주요 거점 사업들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남 탓을 하고 있는 거고요. 16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든 걸 잘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아쉬운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 신도림동 선상 역사 같은 경우는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좀 잘한 것도 있고 기적의 도서관 신도림동 만들어냈습니다. 잘한 거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힘을 합쳐서 해내자라는 게 중요한 거지. 너 이거 왜 못했니? 라고 이야기할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문제는 특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새 후보의 공약과 토론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구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구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새 후보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상대 후보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공통질문의 주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구로동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등이 진행되었고 구로구 차원의 개발 청사진도 제시되면서 이전에 대한 구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전 대상지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고 합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어떠한지 또 이전을 위한 각 후보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이주 국회의원 박영선 의원께서 차량기지 이전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전하는 게 가장 좋죠. 저도 이전 바랍니다.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차량기지를 이전하더라도 구로 일동은 철도 때문에 여전히 섬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신도림역부터 구로 일동까지 철도를 위를 덮어서 개발을 하고 차량기지가 이전하면 뭐 이전한 부지 당연히 같이 개발을 해야죠. 하지만 이전이 정말 어려워져서 시간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면 일단 철도를 먼저 덮은 다음에 구로 전체가 연결되도록 만들고 그거에 그 위에 문화, 상업, 오피스, 복합시설을 지어가지고 구로의 새로운 랜드마크, 구로의 경제 젖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저는 이 철도 기차항 문제, 당연히 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 됐을 때는 복합개발도 우리가 이제는 논의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로일동 주민들 만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속도가 더딘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대표해서 주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로구와 서울시 절차는 일정하게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국토부 절차만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비록 광명시가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부 고시는 광명시의 동의 없이도 형식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올해 이미 설계 예산을 10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즉 지금 남아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광명시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조정과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다른 두 후보보다도 제가 충분히 그 영역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 후보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근데 지화에 대한 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공약이라는 것은 임기 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성이 좀 다소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당장 4년의 임기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구로 주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저는 철도 기지창 이전처럼 16년, 20년 끌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시작해야죠. 우리 구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 시작해야죠. 기본 방향을 잡고 그 기본 방향에서 무엇을 할지 우리 중앙정부, 서울시, 구로구청이 정말 기본적인 플랜을 짜서 밀고 나가야죠. 안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게 국회의원의 몫입니다. 자, 우리 신도림역에서 그 구로 1동까지 철도 위를 덮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 신정동의 차량기지나 수세,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사례는 차고 넘치거든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또 재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20년, 30년 동안의 운영권을 충분히 그 돈을 빼고는 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양천구에서 건설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터널, 이것도 30년 동안 특수 목적 회사가 그 투자한 재원을 뽑아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여러 가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문제는 담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로의 도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런 의지, 그리고 의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주민의 단합된 힘, 그리고 이것을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8번 무소속 강효식 후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립니다. 네, 김 후보님께서 계속 그 차량기지 복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부분은 이제 광명시 노원사동으로 이동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구로 주민의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입장에서는 광명시와 타결을 국토부가 보도록 하는데 좀 전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그 이적지 이제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여기를 개발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답변 부탁합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강경식 후보께서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차량기지가 일단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도림역에서 구로우동까지 이어진 철도를 먼저 덮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기지를 옮긴다 손 치더라도 철도가 남아있으면 여전히 구로 1동은 갇힌 섬입니다. 지금 구로 1동의 가장 큰 문제가 철도에 갇혀가지고 완전히 지금 섬처럼 남아있거든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죠. 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림역에서 이 구로 1동까지 철도를 덮어서 개발하는 문제를 이제 풀어내는 게 핵심이고요. 자, 차량기지 이전 저도 당연히 찬성하죠.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질질 끌려나간다면 저는 이것을 새로운 지금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공약의 가장 첫 번째 가장 핵심은 신도림역에서 구로 1동까지 철도를 전부 덮어서 그 위를 복합개발, 그래서 구로 전체를 연결시키고 여기에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만드는 것. 자, 구로가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주변도 얼마나 좋습니까? 철도 때문에 주변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자, 철도 덮어서 개발하면 그 신도림동이나 구로 5동, 다음에 구로 1동, 여기 정말 값어치가 엄청 올라가죠. 자, 그래서 구로가 한번 멋지게 서울의 랜드마크, 경제중심가로 한번 떠봅시다. 그 일 국회의원이 한번 앞장서서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광명시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국토부가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요. 광명시하고 당연히 타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타협이 계속해서 길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이게 저는 걱정입니다. 저도 이전을 당연히 찬성하지만 그것이 광명시의 거부로 인해서 계속 시간이 끌어진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예,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용태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그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용태 후보께서 말씀하신 신도림부터 구로일동까지의 철도를 덮겠다라는 부분은 좀 다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강효식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지착 문제가 속도는 더디지만 꾸준히 해오고 국토부 고시 절차라는 것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운 사업을 내놓으면 이 두 가지 사업이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지착 문제에 집중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괜히 이 부분 안 되는 장밋빛 환상을 그려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하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 당연히 광명시를 설득하고 조정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 여당 시장이고요. 경기도도 여당입니다. 원팀일 때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당 국회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 총리, 도지사, 시장,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모두가 원팀인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발언 기회를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 주민 여러분, 구로는 저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할 곳입니다. 구로공단이 한국 경제 수출 중심 기지에서 디지털 산업단지로 탈바꿈한 지 벌써 20년입니다. 이제 구로는 다시 도약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로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선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이 되는 사람, 기호 1번 윤건영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매일 싸움만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구로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이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안정이냐 혼란이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정당이 위기 극복의 적임자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정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누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판단해 주십시오. 힘이 되는 사람 기호 1번 윤건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 그리고 구로 발전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안 계시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우리 윤건영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3년간 다른 건 몰라도 경제 하나는 잘하셨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 잘 세우셨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국민통합 이룩하셨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저는 윤건영 후보가 여기에 답변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구로 주민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구로 주민들께서는 이렇게 묻고 계세요. 지난 16년간, 아니 지난 20년간 도대체 구로의 국회의원들 무엇했냐? 구로에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구로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되는 동안 도대체 이 동네 국회의원 무엇했느냐 묻고 계십니다. 저는 따라서 이 구로 주민들께서 지난 20년간 우리 구로의 정치인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돌아보시고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구로가 발전될 것인지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용태 정치하면서 할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도 했습니다.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저 김용태가 구로의 새로운 구로, 신구로를 한번 건설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또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